이번에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한 곳에 모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공간이죠. 창조경제타운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현규 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 창조경제타운과 관련된 어떤 소식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국민이 창조경제타운에 사업화 아이디어를 내면은 어떻게 멘토링을 해주고 했는지에 대한 안내도 드리면서 오픈된 지 1년이 다 되는 창조경제타운이 멘토링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디어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멘토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멘토링이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창조경제타운에서 멘토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디어가 창조경제타운에 접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개별 아이디어마다 진단 멘토링을 해줍니다. 네. 병원으로 치면은 홈닥트, 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완해달라고 하면은 보완해달라고 멘토가 직접 얘기하기도 하고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연결시켜서 멘토링이 되게끔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국 상당히 아이디어가 성숙된 경우에는 바로 적극적인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멘토링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창조경제타운이 바로 아이디어 병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멘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멘토분들은 얼마나 되고 또 멘토가 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떤 분들이 주로 멘토가 되어서 역할을 해주시는 건가요? 현재 창조경제타운에서 멘토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 3,300명 정도로 창조경제타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에 멘토링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 박사급 연구원들, 그리고 학교의 교수님들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물론 네. 기업의 기술 담당자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술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나면은 그것을 권리화할 적에는 특허청의 심사관들이나 변리사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각 영역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고요. 기술적인 면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서 비즈니스 멘토들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창업이나 아니면은 이 자금 조달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이 가장 멘토링에서 중요한 게 적절한 멘토를 붙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술 분야에서 때도 그렇고, 네, 또 이제 사업화 단계에서도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잘 찾아주십니까? 멘토와 아이디어 제안자들을 연결시키는 건 결혼 중매하고 비슷합니다. 네. 제안자가 직접 배우자를 찾듯이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어렵다, 못하겠다. 그러면 창조경제타운 운영진들이 추천해 드립니다. 네. 물론 기껏해 연결해줘도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야가 정확히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멘토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해주셔서 아이디어 제안자들이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에 우수 멘토 추천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곳에 정말 감사하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결혼 중매와 같다. 정말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결정을 해주는 건데요. 이 창조경제타운이 벌써 첫 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멘토링도 많은 변화를 겪었을 텐데 어떤 변천사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1대1로만 멘토링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붙이자 네. 라고 해서 1대-N 여러 명의 멘토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기술 분야가 다양해지고 사업화 단계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결과도 좋은 겁니다. 또한 멘토링을 하다가 멘토 자신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 멘토를 온라인에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안자가 자기 아이디어를 공개하면 또한 공개적으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경제타운이 온라인에서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보통 직접 만나야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네. 온오프를 연계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멘토와 멘티가 만날 경우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직접 멘토가 멘티를 불러서 직접 그래서 직장으로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한 온라인에서 만나는 날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른바 오픈 아이디어 캠프라고 해서 창조경제타운이 직접 개최를 해서 한꺼번에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타운이
키운 아이디어들을 직접 발표하기도 하고요. 네. 전문가들 멘토링하는 그런 데모데이를 만들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여러 개의 과정을 거치고요. 또한 투자받기 위해서 엔젤 클럽에 투자하는 그런 기회도 줘서 네. 아이디어들이 본격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실제로 이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위해서 창조경제타운이 계속해서 멘토링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창조경제타운에서 아이디어를 키우는 이 가장 큰 방법은 멘토링입니다. 그걸 핵심 역량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멘토링을 잘 할 수 있도록 멘토를 교육시키는 그리고 지식 기부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비경제적 보상 방안, 네. 그래서 수익 공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택하고 있고요. 네. 나중에 장관님이나 대통령 시상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창조경제타운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창조경제타운의 멘토링 활동이 좀 더 확대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창업자들이 정말 먹거리를 만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미가 이 창조경제타운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최연규 단장님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